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오늘 57번째 교회의 사회의 부족 제목은 21번째, 그리고 교회의 사회의 부족이 지금 18번째 오늘 하는 겁니다. 공산이 우리 인류의 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답 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 같고, 계속 답 없이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답 없이 걸어온 것 같고, 지금도 답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가도 답을 찾아서 간다고 하지만은 답이 없는, 답을 못 찾는, 막연하게 나가는 그런 건데, 답이 있다.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진 인류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제시하는 언어가 이게 공산이라는 거예요. 공산.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이 우리 인류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산이 인류의 답이라 하는 그 근거로서 그냥 단순하게 공산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니까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답으로서, 지금 시대에 인류가 가져야 될 답으로서 이 공산이 나오게 된 여러 가지 발걸음, 징검다리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공산이 1700년으로 1765년인가 하여튼 1700년을 하고 18세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1000년 차이가 나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슬람이 611년, 약 한 10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1000년 차이가 나는 BC 586년,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면은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것. 디아스포라가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디아스포라의 모습으로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더 나가면은 한 BC 한 2500년경이, BC 한 2500년경으로 볼 수 있는, 2500년까지 안 가는데, 왜냐면 요걸 BC 2500 잡는 이유는 여기가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0장에 있는 건데, 11장, 10장이 아니고 창세기 11장에 있는데, 왜 2500을 잡느냐? 여기가 이 대한민국, 한국의 지금 현재 한국의 역사, 우리가 어디까지 잡냐면은 BC 2333년을 잡는 거예요. 요거에서 2500년이라고 못을 박는데 2500년까지 한 거 2400년이라 갈 수도 있고 2350년 BC 그 정도로 앞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 우리나라로 단 할아버지가 건너왔다. 이렇게 보면은 아마 안 되겠나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BC 2500년이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은 BC 4000년경, 그것보다 더 앞으로 나가죠. 뭐 BC 4000년경이 더 될 거고, 어쨌든 여기는 거의 무한대로, 여기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어디냐면은 에덴 동산, BC 4000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벨이 죽는 사건, 아벨이 죽고부터 연대가 나오는데 그걸 4000년이라 보는데, 그 무한대로 들어가는 거는 에덴 동산 안으로 에덴 동산 안으로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뭐 대수가 막 1000대 2000대로 막 늘어나지만은 여기에서 요래 보면은 이게 1000년 사이다. 1000년 사이. 찍어도 1000년 사이. 그러면 앞으로 이 공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1000년간은 적어도 안 가겠느냐. 만약에 요거로 봐갖고 1000년이라는 걸 보는데 500년까지는
볼 수 있다. 적어도 500년 이상은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 굉장히 압축이 되고 있어요. 압축이. 응? 압축이 되고 있는데 그 압축되고 있는 걸 우리가 감히 참 어떻다 하고 뭐 함부로 말을 못할 정도로 막 지금 굉장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천년사이라고 하는 이 천년사이, 이 천년사이라고 하는 것을 이래 디딤돌을 하고 오늘 공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의 그 인류의 답으로서 받아들이자. 내 주장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인류의 발걸음에서 한번 비춰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이게 공산이라는 단어가 각각에 나오는 공통된 부분에서의 요소가 된다. 라고 보면은 찾으면은 이제는 하나의 우리가 모든 인류가 붙잡을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공통된 부분을 이제 찾아야 되고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한 것 같으면 뭐 이중이라니까 이 뭐냐면은 공통된 걸 만약에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에서 이 공산이라는 것의 이게 자체가 이거 오늘 요거 다르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 잡으면 또 딴 데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 오늘 주제가 이 공산과 사실은 이 중국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는 게 중국. 어디 가려는 거예요. 이 내용에 이제 공산과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이 주제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냐면은 중간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공산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내가 만드는 말이 아니다. 있는 말을 갖고 지금 여기다 하나의 우리 인류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공산이라는 말을 통해서 공산이라는 말이 왜 지금 중요한 언어로 우리가 다시 부각하느냐 하고 보는 것은 이 공산에서 사회라는 말이 부각이 되고 이 공산에서 교회라는 어떤 이 정체성이 부각이 된 거예요. 사회와 교회라는 말이 이 공산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정치적인 쪽으로 나간다든지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산 정치를 하는 사람이 공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치를 나갔을 적에 그것이 사회라는 사회적인 개념이 나왔고 공산사회 그것이 복지로 나오는 거고 그것이 또 어떤 데는 또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말로 그것이 부각되어지는 대치되는 말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반대 나오니까 그게 공산주의가 되고 또 거기서 독재 정치라 나오는 정치 쪽으로 이 공산이 사용되어질 때 나오는 말이 사회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공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치 사회에 역해되어지는 배경이 왜 공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치에다 집어였느냐?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지금까지 교황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이 쭉 흘러오는데 유럽 사회가 그 교황의 영향 속에서 정치에 아주 깊게 관여되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공산 정치가 나오면서 사회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게 반대되는 어떤 다른 어떤 조직 그 방향, 어떤 물결, 막으려고 하는 물결, 그 물결이 뭐냐면 교회라는 물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이 있다가, 여기서 이제 구라파에서 있으라는 예례인데, 이게 구라파에 있다가 대한민국에 해방이 되면서, 대한민국 해방에서 북한이 이걸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남한이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으면요, 사실은 이게 공산이라는 이슈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로 끄집어내려면 소지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남한에 있는 목사니까 이 공산에서 생각을 많이 한 거고 그동안에 뭐 반대하고 이거는 우리가 도무지 교회에서는 공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교회는 끝까지 대항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의가 이 남한 사회에서 팽배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목사래야. 목사가 만약에 공산주의에 들어갔더라면은
이런 말을 생각을 하고 그런 자료를 보고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든지 그것을 주변의 걸 가지고 살펴볼 그만한 그거 목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북한에서 공산이 완전히 되어버렸으면, 응? 남북한이 다 공산을 했으면 어림도 없는 거지. 그런데 유독이 지금 여기 남한이 반쪽아리가 태평양을 뒤로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공산을 딱 받치면서 반공이라 하고 탁 받친단 말이에요. 그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유럽사에서는 힘을 못 쓰는 그 개신교에, 응? 그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미국이 그것을 딱 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받쳤다 안 받쳤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유일한 어떤 해방운동가, 독립운동을 한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인 이승만 씨가 초대 대통령 되면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이미 지나간 역사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요, 우리는 반공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안 되니까 주변에 모두 공부한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국에서 공부하고 중국에 있는 문물을 다 보고 그에 대한 영향을 다 받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철저하게 반공을 할 수 있느냐?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특별히 남한 민족을 중심해서 또 북한 민족을 하여금, 북한으로 하여금 앞으로 준비시키는 이런 그릇을 통해서 이게 북한이 그걸 깨달으면요, 남북한의 통일은 이거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서로 간에 딱 합치는 거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고 옆에서 아무리 막아도 할 수밖에 없는, 통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니까. 그걸 풀면은, 이 공산을 풀면 그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공산이라는 단어 때문에 세계에, 그야말로 1차 대전, 2차 대전, 이게 전부 다 이게 관계돼요. 1차 대전도 관계되고, 2차 대전도 관계되고, 이게 뭐냐면 교황하고 다 관계되니까. 교황이 다 옆에 되고. 그리고 나온 게 이제 교황 자체가 지금 사라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유엔이라는, 교황의 기능이 유엔에, 유엔이라는 모델을 왜 만드느냐? 교황이 가지고 왔던 정치적인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교황에게만 맡기기는 이제 너무나 지금 스케일 자체가 달라졌다. 이래서 만드는 것이 유엔이에요. 교황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교황 자체는 없어지더라도 그 기능 자체는 있어야 되겠다. 서로 간에 국제 간에 서로 협의해서 합의되는 이런 조율 관계는 있어야 되겠다. 그 교황이 모델이었다니까. 이제 정치 부분은 이제 넘어가서 유엔 쪽으로 넘어간다고 보더라도, 이 공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남북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대처하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 아니에요. 결정적인 요소. 거기에서 결정적이면서 또한 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여기서 유럽에서는 교회는 교황을 겨냥한 교회인데, 여기에서 남북한에서 교회는 바로 개신교라고 하는 좁아진 하나의 단체, 개념을 두고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교황의 어떤 힘을 쓸 수 있었나? 어림도 없었어요. 교황이 한마디에서 주변에 하고 연결할 만한 근대가 무슨, 일본이 교황하고 연결했나? 중국이 교황하고 관계 있나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남한이 공산주의에서 대항하는 그 세력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는 미국의 개신교의 세력이 한국에서의 개신교 세력의 어떤 영향, 이게 벌써 3.1 운동 때부터 시작해서 발판이 되어서 다져왔던, 국민들의 저변에서 깔려 있었던 어떤 조직화되어진 하나의 조직체가 우리 국가 사회에, 우리 남한 사회에, 이게 사회 전반에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거가 돼갖고 반대를 하니까 이게 국민적인 이 협종이 돼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반대하고 반공하고 나가니까 사회가, 교회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조직 속에서 교회도 그걸 당연히 반공, 이런 교회를 대항했기 때문에 공산이란 정치한 사람이 교회를 해서
교회는 허수아비고 아편이고 하는 이런 표현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지금 개신교가 딱 들을 때는 완전히 이거는 엉터리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를 한 건데, 공산주의 정치가 반대가 된 건데, 우리는 그걸 공산이라고 하면 전체가 다 아는 줄 알고 교회가 지금 공산이라는 말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려져 있는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이, 공산이라는 말을 쓰면은 좀 정치적인 형태로서 북한에서 공산주의라는 걸 썼으니까 남한에서 당연히 반공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당연한 거로 보지만요, 이거는 절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노선은 반대하면서도 공산주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 역사 가운데 반공을 기치로 해서 공산주의를 대항하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위에서 공산주의 하면 밑에도 당연히 공산주의 하는 줄 알고 있지만, 거꾸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정치하는 선으로서 볼 때는 위에서 공산주의 한다고 해서 밑에서도 공산주의 얼마든지 하면서도 정치를 꺼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할 때는 어떤 외국에서 원조에 의해서 이게 분계선이 갈라진 거지, 거기에서 서로 간에 협조가 안 되고 서로 간에 도무지 이거는 뭐 전쟁 상태 갈 때까지 되니까 국가사에서 들어온 거지, 그게 공산주의 한다고 해서 반공한다고 해서 이게 갈라진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묘하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 남한 사회가 반공이라는 것으로서 철저하게 초대 대통령,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되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켜놨는데, 이제 지금은 그걸 뭐 구테타를 한다든지 이렇게 바꾼다 한답니다. 근데 그걸 우리 초등학교 때, 그때 외우거든요. 혁명 공약 해갖고 막 아침마다, 월요일 날인가 그때 아침마다 조회를 하는데, 그거 맞때마다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혁명 공약 선서, 혁명 공약 해갖고 하든지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반공을 국시로 제일로 하고, 반공을 국시에 제일로 하고, 이걸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거의 6가지인가 7개 있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제일 앞에 나온 그거는 하도 많이 하니까, 그거부터 만날 나오니까, 지금 한 60년이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인가 뭐 이래 했는데, 몇 년도에 자유당에 넘어갔는지 모르겠고, 윤보선 정권 다음에 넘어왔는데, 우리가 막 할 때 뭐 데모한다고 막 애들이 막 돌 던지고 하는 그런 건 좋아가지고 막 데모하는 군중 속에서 뭐 돌 던지는 건데, 어릴 때 생각나는데, 파출소 앞에 돌 던진 거. 뭐 또 모르고 가는 거, 저녁에 막 같이 막 땡겨서, 뭐 청년들이 가니까 뭐 쪼무레기들이, 동네 애들이 막 돌 막 찾아가지고 같이 던진다고. 또 돈 던지는 재미로 한 거예요. 돌 던지는 재미로. 애들이. 뭐 알고 했겠어. 지금도 마찬가지 하는 거. 고로 했다. 반공을 국시에 제일로 한다. 이걸 했단 말이야. 그 흐름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제일 주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북한인데, 공산주의라는 것 때문에 주적이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건 알고 보면 정치선에서 보면요, 하나의 노선이에요. 공산당이라는 노선이고, 여기는 또 여기 민주당, 또 이런 여러 가지 당이라고 하는 것의 노선이지, 그것 갖고 국가를 자를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렸다네, 우리가. 요게 말이에요. 이게 비견한 예가, 어떤 예가 나오느냐면, 요거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예가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당이 되는 것은, 중국의 두 세력, 소는 장제이, 수는 밑으로 내려오는 장제이, 국민당으로 만들어지는 이 이름이 나중에 국민당으로 바꿉니다만은, 그것도 장제이도 장개석이 장개석 씨도
공산당이었어요. 공산당을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의 그 혁명 자체를 일으키고 있던 한 사람의 세력이었어요. 장개석 자체가 공산당으로 중국 자체를 하나의 개혁 물건으로 혁명 물건으로 만들어가던 혁명 세력이었어요. 혁명 세력. 근데 여기에 모택동, 모택동도 공산당이에요. 두 공산당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혁명 노선 두 개가 서로 마찰이 나는 거예요. 마찰이 나고 2차 대전 말쯤에서 그랬으니까 일본이 공통의 적이니까 일본은 일단 몰아내고 우리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합한 거예요. 그게 휴전이지. 일본을 몰아낼 때까지는 우리가 일본을 상대해서 몰아낼 때까지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서로가 힘을 합하자. 힘을 합해서 일본 몰아내는 쪽으로 하고 휴전하자 하고 한 것이 우리가 강복 만날 때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강복이 되면서 2차 대전 끝나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모택동 쪽에서 장개석을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이한테 밀리는, 즉 공산당한테 밀리면서 대만으로 피시 나와가지고 장개석이 외친 것이 그게 국민당이라. 국민당. 그때서 마치 공산당에 반대하는 걸 했지만은 이미 장개석은 처음에 먼저 시작한 것은 장개석이고 소련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시작한 거예요. 혁명 자금을 소련에서부터 받아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에는 혁명 자금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장개석이가 소련으로부터 이미 받았기 때문에 소련에서 볼 때는 두 사람을 같이 밀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을 안 밀어주는데 나중에 이 관계가 굉장히 소련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초기에 멀어진 이유기란 그거 자체가 그것 때문에 소원했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정치적으로 한쪽에서 공산당이라 한다고 해서요 반대편에서 정치적인 반대 노선에서의 반공이라 하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썼다 이 말이에요. 중국이라 큰 나라도 분명히 공산당이라는 걸 가지고 서로만 밀고 땡기고 정치 노선을 가지고 그걸 했는데 우리는 자그마한 나라에서 소련이고 중국이고 북한의 힘을 앞에서 6.25 사변 때 몰아내렸으면은 이게 어떻게 이 큰 대륙에 소련과 중국 이 땅에서 이 면적을 차지해도 이게 어떻게 붙어 있을 만한 어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난지 한 5, 60년 돼가는 지금의 전 세계의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10매리 한다는 10매리. 전 세계에서 경제력이 10매리래요. 우리나라가. 이 6.25 사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볼품없는 나라가 지금은 OECD 전 세계에서 자우던 15위, 16위 한다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경제 대국에서 커가고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강한 나라였는데 일본은 지금 차츰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커가는 상태로 있고 소련은 지금 아주 이상한 형태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고 러시아 시대처럼 소위 말하면 볼셰비키 혁명 일어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건 돌아갔다니까. 나라 다 쪼개줬잖아. 다 쪼개주고 러시아 하나만 딱 잡고 있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중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하고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반공이 되어지는 이 사건하고 연결성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산이라는 단어는 정치적인 노선에서 공산주의가 되고 그래서 사회라는 사회주의가 되고 어떤 뿔뿔이 갈라진 소위 말하는 18세기 이후로 공산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온 세계를 갈래갈래 얹어놓고 그래서 유엔이 하나 떡 생기면서 러시아가 해체되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사라지는갑다라고 하나의 정치적인 이슈로서 묻어버리고 더 이상은 공산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온 인류의 단어다. 온 인류가 붙잡아야 될 단어다. 이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 왜 강조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공산이란 말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이란 말이. 처음에 만들어져서가 18세기에 나오는 그 공산은 그게 답인데, 공산사회, 공산정치로 넘어와서 쓰는 이 공산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중국에 넘어오면서 이 공산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소련에서는 공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치에다 집어였다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소련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사회 제도로서 이 공산을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받고 보니까 이게 중국에는 너무나 좋은 하나의 제도였던 거예요. 사회 제도의 틀로서 중국이 너무너무 찾던 딱 거기에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중국한테 맞추면서 이제 소련의 공산주의 자체를 딱 받아갖고 중국의 정치 상황으로 집어여니까 이 단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버려요. 중국이란 글씨 속에서, 언어 속에서, 중국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어가 바뀐단 말이에요. 언어가 바뀌는 거.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 이거. 재미가 있을란지 없을란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어떤 식으로 뭐 참 발전이 되고, 또 누가 이걸 통해서 또 영향을 받을지, 그건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일의 교회에서, 이 남쪽에 있는 반공사상으로 뭉쳐져 있는 사회 속에서 있는 교회, 만약 공산주의가 됐으면 목사 자체가 내가 될 리도 없을 끼고, 이 붉은 공산주의 앞에서 조그마한 나라가 반공 하나 딱 걸치고 일본이라고는 믿을 것이 없는 그 섬나라 하나 뒤로 나눠고는 태평양 바다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게 유지됐느냐? 이것은요, 목사인 제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나라의 그 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20위권 안에 이 경제 대국이 됐다는 이것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온 인류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교회 목사로서 이걸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586년에 나왔던 디아스포라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에 나오는 성경이거든. 그 성경에 근거되어지는 디아스포라의 활동을 통해서 공산이 나왔다 하는 거는 뭐 지난번 이야기했으면 오늘은 그만두고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 되면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겠죠. 왜 이래 됐느냐, 왜 이래 나왔다고 보느냐 하는 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요, 중국과 공산과 중국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 현재 중국에서 쓰고 있는 공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산이라는 말을 쓸 때에, 특별히 왜 한국 사람들이 공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공산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이게 중국어란 말이에요. 상형 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변질되어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로 쓰더라도 지금 변질된 언어로서 번역되어 쓰고 있다. 요걸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초기에 나타나는 단어는 항상 그래 이야기하지만은, 이 공산이란 말이에요. 공산, 이거 어떻게 하려는지. 이게 초기라. 1번. 여기에서 이제 정치사회로 넘어가면서 공산주의가 되면서 이게 어제는 공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중국어니까 우리니까 이런 말을 쓸 수 있지. 한국 사람이니까. 외국어로 번역되어 보면 이런 쓸 수가 없어요. 이것 자체는 외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 언어를 갖고 쓰는 거예요. 코미팅가 뭔가, 코머스인가 이래 나오는 거예요. 코미팅가 뭔가.
내가 영어로서 이 공산주의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영어 서적이나 이런 걸 안 읽어봤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도 변화되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단어를 갖고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는 이 중국이 이 공산 때문에 제일 많이 덕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소련만 하더라도 공산주의를 지키지냈던 소련만 나라가 갈래를 갈랐잖아요. 그 중국은 더 탄탄히 뭉치는 거예요. 탄탄하게.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공산이 바뀌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바뀌는.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중에 지금의 중국에서 쓰는 그 공산은요, 이거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이것이 요래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요건 요래 바뀌었다가, 지금은 요 산자로, 요 산자로 바뀌어요. 계산. 중국 사람이 숫자를 얼마나 많이 잘 놀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 계산, 서로 간에 계산해가지고 서로 계산이 맞으니까 지금 합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예요. 중국의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주산 난가 보니까 서로 숫자를 딱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자기한테 유익하고 여러 가지가 좋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지금은. 요 개념 자체가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런 개념이라도 살아있었죠.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좀 살아있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요것이 공산이 되면서 국가가 이제 이거 산업을 주도한다 해갖고, 남아있는 듯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나가는 입장이니까, 아직까지 요 영향, 산이라 하는 개념은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치한 사람은 정치한 사람대로, 분야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한 사람대로, 또 산업을 일으키는 사람은 산업을 일으킨 대로, 또 나름대로의 백성들 간에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치중되어지는 분야마다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에, 지금 환경이 여기서도 시작은 됐지만 환경이 적당하거든. 그럼 거기 안준하는 거예요. 안준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산이라는 거예요. 산.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해서 여기가 좋다 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 움트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이 공산이 중국도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가야 돼요. 이걸 가지 않으면은 중국도 이게 계산해가고 계산이 조금만 틀리면요 장부 뒤져버리잖아요. 이런 사건은 중국에서 비일비재가 났으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또 이 공산을 또 이야기를 중국과 더불어서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중국 자체가 지금 13억이라는 인구가 되는데, 13억이라는 인구 전 세계에서요, 제일 인구 많아요. 단일 국가로서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일 많은 나라가 통일되어서, 한 통솔자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요, 중국의 역사가 5천년이라 그래도 5천년 동안도 없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 넓은 땅덩어리, 우리나라 그쪽에서 전체에서 우리 만축장까지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하고 그 위를 전부 다 지금 중국이 중화민국이라고 지금 딱 통일시켜서 티베트 있는 저쪽에 조금 아직까지 덜 된 거로 있지만 옛날에 통치했는데, 옛날에 통치하고 남아있는 것은요, 지금이 중국 역사 5천년 동안 지금이 최고예요. 이런 때가 없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분명히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요런 거로 봐도 이 공산이라는 단어가 중국이 얼마나 이걸 잘 받아들이고, 비록 이게 좀 바뀌어서 나가지만은 받아들인 공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얼마나 덕보는 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감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지금 중국이 지금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대로 된 공산이기 때문에 중국도 일로 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그 일을 바로 대한민국인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반공이냐? 이런 공산주의로 나아가야지. 이런 공산주의 갖고는 공산주의 이런 모습으로 가져 다른 말은 바뀌더라도 내용은 바뀌더라도 같은 말은 쓰고 있는 이런 것 자체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직시하고 바로 잡아줄 하나의 사명이 이 넓은 천지에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니까. 남한에. 그리고 여기 좀 분명한 그 어떤 내용을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래 큰 나라가 13억이나 되는 나라가 통솔이 일시적으로 가니까 전 세계 인류가 평안한 거예요. 실제로. 요거 알아야 돼요. 중국을 무너뜨린다든지 중국을 붕괴시키려든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라도 나아가면서 앞으로도 더 탄탄하게, 더 단단하고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서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라 하는 말이지, 지금 조직 자체를 분산시키고 옛날처럼 뭐 전쟁만 만날 하는 그런 국가가 되라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야. 바르게 써라. 바르게 쓰고 이왕에 이 공산주의를 받은 인상에는 이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공산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에 보다 더 연구를 철저히 해서 과연 이것이 온 인류의 답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중국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세계 13억 인구를 가지고 70억 인구를 가지고 조종한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하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춘추 전국시대처럼 막 쪼개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 계산한 방법에 따라서 이름은 갖고 국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도 이게 절대 공산이 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요소하고 차이는 뭐냐면, 지금 계속 이야기하지만 한 개인이 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한 개인으로서 내 이웃에 있는 환경, 다른 사람의 환경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저들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 미친 것에 대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에서 내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근데 요거는 우리끼리 여기 우리 요런 데서 아주 집단적으로 좋으니까 다른 건 타치하지 말고 우리 하는 데는 요런도 좋고 다른 조직에서는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조직이 좋아.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전체를 보는데 여기는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부분적인 계산이 맞는 몇몇 조직들 떨어져 가지고 낱개로 된 어떤 공공의 계산에 의해서 부분 되니까 이게 옛날에 중국에 흩어져 있던 어떤 뭐 제후들이라 하나요? 그런 무슨 왕들인가? 그런 거 흩어져 있갖고 뭐 전쟁 일으키고 삼국 시대 뭐 전삼국 후삼국 사고하는 그런 중국의 싸움 일하는 그 역사들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13억이 소위 말하는 뭉쳐있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선만 꺼놨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이게 공산이라니까. 이 공산이라는 것이 모택동이도 왜 썼고 모택동이를 마오쩌둥이네. 모택동이 마오쩌둥. 우리는 어릴 때 했기 때문에 장개석, 모택동 요래했는데 요즘은 그게 바로 장쩌이하고 마오쩌둥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기들 그 표현대로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자 쓴 거 갖고 우리는 읽었는데 요즘은 중국어가 워낙
좀 힘을 쓰니까 자기들 부른 대로 읽으라 하고 그 전부 다 그렇게 부르도록 국어 교과서라는 다 바꾸잖아요. 마오쩌둥, 장쩌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혁명 세력인데, 혁명 세력인데 이 그 공산이라 하는 이 말에 받아들이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이 공산이라는 단어에서 어떻게 두 혁명 세력이 동일하게 받아들였을까? 위에서 소리나 하는 큰 어떤 세력이 이미 공산화된 것에서 영향은 있었겠지만 다른 데서 어떤 자료가 없었잖아요. 그렇더라도 자기들도 기존의 장치가 있는데 기존의 어떤 청나라는 청나라 어떤 혁명 세력의 국민운동을 손문시로 통해서 삼민주의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공산이란 말에 그냥 받아들이고 두 사람 다 공산이라는 것을 두 사람 다 받아들이게 됐는가? 재밌잖아요. 한마디로 사람이 없어서 그러느냐? 이 많은 인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그럼 이런 데서 전혀 거부하고 없었을까요? 모택도에만 잘 생각이 바르고 그들이 하는 것만 옳고 장점이만 옳아서 그러면 이게 혁명이 됐을까? 주변의 참모진들이나 수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대화가 되니까 다시 동조가 된 거예요. 혼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공산주의란 말이, 공산이란 말이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이게 받아들여지는가, 이거예요. 이제 여기에 중국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산이 들어오는 그 시기에 중국이라는 사회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던 부분. 좀, 요거는 제가 요즘 중국, 그걸 많이 보면서, 하나의 고민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공산이라는 말 자체가 중국 사람들이 하나의 이 산업 일으키는 이 부분에 서로 간에 이 공동되게 책임지는 이렇게 소위 말하면 형제다, 친구다 하는 이런 어떤 관계가 되어지면은 거기에 자기 생명을 걸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이런 어떤 이 문화가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적인 요소에서 바로 그런 게 딱 나오니까. 그래서 아주 결속력이 좋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게 적용되어지는 이 공산인데, 그래서 중국 사람이 이게 좋아했겠구나 하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어디에서 이걸 힌트를, 이 구조가 지금 똑같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는 1945년,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우리 물결이 막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넘어오는 중국의 청나라의 말기에 이르는 서태후라든지 하는 이런 영화 같은 것도 나옵니다만 서태후 있고 동태후 있고 거기에 또 태대감인가 하는 이런 대감인가 있는 세 사람의 어떤 알력관계 정치적인 아주 큰 핵심들의 세력들의 그 흐름 자체를 이래 쭉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래 보면서 그 시대하고 같이 고민하던 중국의 긴 역사 가운데 중국이 어디를 겨냥하느냐 하면은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에 가는 넓은 땅은 있지만은 오래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경계선, 그 소속해 있는 국민들이 나는 어느 국가의 소속이다 하고 하는 국가 소속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워낙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날 부르던 것이 위나라를 불렀다가 어느 날 한나라를 불렀다가 어느 날 송나라를 했다가 우리나라 백제 신라 시대 삼국 시대 넘어오면서 이조로 바뀌었다. 그다음 고려로 거쳐서 왔지만 고려로 바뀌었다. 또 이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막 바뀌었는데 우리는 섬이니까 반도니까
뻔하잖아요. 이조 때 부른 거, 고려 때 부른 거, 신라 때 부른 거 비슷하니까 우리는 뭐 같은 민족이도 열어보지만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선을 쫙 꺼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총나라다, 지금부터 명나라다, 청나라다, 원나라다 하고 막 쭉쭉쭉 꺼놨는데 얼마나 국가에 대한 이 자체를 안 믿고 이거 자체를 국가라는 어떤 거기에서 국민이라 하는 개념보다도 조직, 내가 지금 누구 줄하고 관계 있는데 어느 선에서 누구 줄하고 줄이 딱 관계 있으면 정치적인 줄도 거기에 관계 있으면 내가 어느 선이다 하면 그 노선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위에서부터 멸절을 당하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도 아무런 반응 안 하고 원래 섬겼던 거기에 자기가 그만 있다가 멸절하고 안 그러면 또 다시 또 방황하고 변지 없는 그처럼 또 휘 돌아다니다 어느 날 또 되면 자기가 소속할 자리에 딱 찾으면 거기에다 또 몰두하고 요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국가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말기 시대 때 중국이라 하는 큰 나라는 있지만 혁명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있었지만은 국민들은 많지만은 이 나라가 수가 많아서 힘을 못 쓰는 게 아니고 이 많은 사람의 수를,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제도, 사회적인 제도, 안 그러면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만들어낼 만한, 이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안에서 역사 가운데 그동안 5,000년 동안 살펴봐도 도무지 청나라 시대나 청나라 어떤 말기에 그 전제국가, 그 왕족부터 시작해서 황실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던 그 황실이 어느 황실이냐, 원나라냐, 청나라냐, 명나라냐 따라서 그 황실에 그냥 따라가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국가 체제를 운영했는데, 이런 사회 자체를 아무리 갖다 대놔도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열강이 지금 중국에 막 쳐들어오고,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각 나라마다 중국에 8개인가 9개인가 힘을 써가지고 자기들 권리를 찾아라 하는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지경이라. 여기 요렇게 해외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갈래갈래 ጨ겨져 있고 국민들도 도대체 어느 중심되는 표대가 없는, 이러면서도 사회를, 이 수많은 인구를 일사불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걸 찾고 있었다는 거지. 찾고. 그러다가 소련에서 내려오는 이 중국이라 하는, 공산이라 하는 이 속에서 들어오는 이 시스템을 본 거예요. 유럽에서 넘어오는 그 시스템, 중국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면 민중이 참여하는 어떤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 소련의 전제국가, 러시아의 그 왕실, 그것도 왕실이었단 말이에요. 황제 자체를 폐위시키면서 하나의 민중위에서 나타난 볼셰비키 혁명, 그것 자체가 그대로 모델이 돼가지고 국민들을 시스템 속으로, 제도 속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서 정치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 그 시스템을 찾아내는 거예요. 공산이란 자체에서 소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공산주의라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중국에 맞는 시스템으로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이 공산주의의 두 혁명가가 같이 공산주의를 하니까 국가 안에서 다른 국민들이 볼 때 논리적으로 이론을 제시할 만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느냐? 어디 따라가도 공산주의라. 뭐 대통령이 따라가도 마오쩌둥 따라가도 공산주의고,
장개석 따라가도 공산주의고 같은 거예요. 그게 혼란이 없는데 단지 지도력이 누구 있을까? 요거가 판단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럴 때 일본과 마지막 태평양 전쟁 마지막 치르는 과정에서 장개석 군대는 일본군과 싸움에서 좀 소극적이었어. 연합군이 해주는 대로 그냥 가만히 군사들만 지키고 자기들은 지금 곧 이거 끝나고 나면은 좀 마오쩌둥하고 해서 물리치려고 그거만 해서 자기들의 그 군사들을 되도록이면 전장에 안 보내고 일본과 싸우는데 항상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고 있는데 이 모택동 마오쩌둥 쪽에서는 일본과의 싸움에서는 자기들 편의 군사가 좀 손실이 생기더라도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장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국민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제이는 나중에 태평양에 마치고 난 뒤 일본이 항복하고 난 뒤에 중국 사람들에게 반대, 마오쩌둥 쪽으로 사람들이 민심이 많이 흐른 거예요. 일본을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거고 국민당은 일본을 그냥 방어만 하고 있고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싸움만 했다. 그런 게 소극적이다. 앞으로 국난이 있으나도 큰 문제가 나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적극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일해줄 그런 게 아니다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논리가 국민들 속에 생겨서 마오쩌둥이 되는 거예요. 그 통일되는 거예요. 중국이. 중요한 것은 이 공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중국 혁명가들이 이걸 동일하게 보고 중국의 환경에 너무나 맞다라는 것을 일단 받아들였다는 이 공통된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요, 분명히 공산이라는 이 단어가 중국을 통해서 보여준 대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중국 상황에 하나의 답이 되어지듯이 오늘날 전 세계 지금 모든 인류 가운데 핵 문제, 음식 문제, 식량 문제, 기술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이 어떤 자리가 계속해서 인간 가치 자체는 스스로 막 떨어뜨리면서도 산업은 융성하고 있는 나라마다의 미국은 미국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는 남아메리카로, 호주는 호주로 큰 나라 덩어리에서 각각 계산에 의해서 자기들의 계산에 의해서 어떤 정책은 나오지만 전 인류를 바라보는 이런 내용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로서 우리 모든 인류가 붙잡아야 될 단어로서 이 공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중국을 비교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서. 중국의 이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진나라의 진시황이 진나라를 이룰 때에 부족하고 어려웠던, 가난했던 그 진나라가 진시황으로 통해서 통일되어지는 그 과정이 저는 중국의 공산이라는 이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진시황이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한 거는 여러 가지 있어요. 안해볼 법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법을 지키자. 법 하나 지키자. 그래서 법대로 살자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변법이라는 거예요. 변법. 변법이라 해가지고 법에 맞춰서 법이 바뀌면은 바뀐 법에 따라서 법에다가 적용시켜서 이제는 정하자. 이 법 제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철저히. 진시황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이 변법 제도가 그 당시에 다른 나라하고는 해결되지 않던 어떤 그 부족 국가, 어떤 혈연사에서 종속되어 있던 계속 넘어오던 그 어떤 사회 여러 가지 부조리 부분을 여기서 많이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 다른 나라, 다른 어떤
조직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서로 교류가 되고 서로가 협조가 되어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이 변법이란 말이에요. 변법. 그래서 지금 요 변법하고 공산하고를 상황 자체를 같이 연결하면서 이 중국에서는 그래요. 중국에서는 저는 볼 때는 그래 하는 거예요. 진시황의 변법이나 지금 현재의 중국에서의 공산을 쓰는 것이 상황이 비슷하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사람이 관계되다 보니까 이것 자체를 처음부터 기준해하고 딱 붙잡은 것이 아니고 요대로 하자 하는 것보다도 현재 중국의 상황에 맞춰서 변화시키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변해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변해 이대로 갈 거면은 진시황이 통일시키고 나중에 또 막 갈라지듯이 또 중국은 갈라진다. 여기로 돌아가는 에너지, 여기 돌아가는 힘을 중국은 회복시켜야 되고 온 인류는 요 단어를 모델해서 모든 나라 모든 국가들이 서로가 할 일에 개인에 대한 국가에 대한 다른 국가에 대해서 책임질 일, 개인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질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이 어떤 아이디어, 사고방식, 이런 어떤 인류의 방향을 잡고 나가는 거자. 그래서 제가 이거 방향을, 공산을 우리 사회에 교회 목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또 한번 다음 시간 또 어떤 내용이 나올는지 한번 기다려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